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현수가 마지막 필사의 대결을 펼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던 그 순간입니다. 아직 옥상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옥상 입구 앞에서 갑자기 쌍절곤을 꺼내 이 영화의 최종 빌런이자 그 당시 교내 싸움 랭킹 1위에 빛나던 선도부장 차종훈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면서 결투를 시작하는데, 이건 분명 현수의 캐릭터를 생각해봤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플레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하이틴 액션물이라면 주인공 현수는 당연히 상대의 그 어떤 반칙과 꼼수와 야비함과 얍삽함에도 이를 온몸으로 극복하고 정정당당 페어플레이를 외치면서 오로지 실력 하나만으로 기어코 상대를 굴복시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빛을 받으며 정의는 살아있다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는 게 이런 장르의 암묵적인 패턴이자 국룰인데, 여기서는 아예 초장부터 현수가 먼저 반칙으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싸움의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쌍절곤으로 뒤통수를 맞는 종훈을 보면서 저 역시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결과일까? 이렇게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수의 이러한 행위는 영화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납득이 가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의 옥상 결투 이전에 현수는 이미 같은 장소에서 우식과 종훈의 싸움 대결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친한 친구였던 우식은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불리한 핸디캡을 안은 채로 종훈과 격투를 벌였지만, 실력적으로 우세한 판세를 보이던 도중 종훈 패거리의 야비한 방해 공작에 결국 참혹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싸움에서 진 우식은 쪽팔리면 그대로 학교 쪽낼 것이라는 걸 이미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지키면서 쓸쓸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현수는 깨달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승부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더구나 현수는 우식과 친하게 지내던 시절 그에게 들었던 싸움의 꿀팁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들 싸움 별거 없어. 무조건 선빵을 날려. 물론 현수가 우식이 했던 이 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야 했겠지만 그걸 100% 기억하고 실천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현수의 근본적인 싸움의 스승은 바로 이소룡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소룡으로 시작해서 이소룡으로 끝납니다. 특히 초반 오프닝은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소룡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70년대의 아이콘이자 그 당시 남학생들의 워너비였던 이소룡에 탐닉하는 현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현수라는 캐릭터의 성장 과정에서 이소룡이 얼마나 큰 비중으로 그의 정체성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도입부에 등장하는 자막에서 이소룡의 싸움 철학 또는 인생관을 설명하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소룡이 추구하고자 하는 싸움의 방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기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분명하게 주입시킵니다. 그 문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오로지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자 가치이다. 어떻게 이겼느냐 보다는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한 이소룡의 철학이 영화 후반부 현수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의 방에는 늘 이소룡의 사진과 서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틈만 나면 쌍절곤으로 이소룡의 무술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싸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건 이소룡의 무술 철학을 집대성한 절권도의 길을 정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싸움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체력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던 가치관 또는 세계관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수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현수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화는 현수네 집이 강남으로 이사를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70년대의 강남은 그의 나레이션에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부동산 개발 광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은 한마디로 누가 먼저 땅을 사느냐, 누가 먼저 집을 사고 분양을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먼저 부동산을 선점해야만
돈을 벌고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식이 현수에게 설파했던 선빵을 날려와 정확히 일치하는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현수가 뒤늦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소룡의 철학과도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는 이 내가 먼저가 판을 치는 이 치열한 강남 땅에서 나는 싸우는 게 싫어 라면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뒤늦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현수가 결국 은주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내가 먼저의 속도 경쟁에서 우식이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본 지 오래된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얼핏 생각하기로는 현수가 은주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바보처럼 표현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우식에게 빼앗긴 걸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수는 은주에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다가가 마음을 전하고 썸을 타고 데이트도 시도하고 그 당시 70년대 정서에서 스킨십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키스까지 했습니다. 본인 기준으로는 할 거 다 시도한 것입니다. 다만 우식이와의 속도 경쟁, 타이밍 싸움에서 패배한 것일 뿐입니다. 버스에서 양아치 선배들에게 조롱을 당하던 은주에게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구해준 것도 현수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함께 빵을 먹고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바래다 주기도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은근하게 느리게 진도를 나간 것 아니냐 하겠지만 현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당시 정서에서는 그냥 연애의 정석대로 차근차근 진행한 것입니다. 그냥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연애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너무 일방적인 속도로 거칠게 돌직구로 들어오는 우식의 구애를 은주는 막아내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우식의 승리 앞에서 현수는 샌드백을 치며 이렇게 심경을 토로합니다. 내가 어렵게 이루려던 걸 우식은 너무 쉽게 얻었다. 하지만 이게 현수의 어리석음은 아닙니다. 현수는 과정을 밟으려 했고 우식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노린 것입니다. 더구나 현수는 우식이 은주에게 추근되는 시점에는 절대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에게 뺀찌 먹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은주의 학원을 찾아갔고 나중에 우식과 은주가 결별했음을 확인하고 우식에게 은주의 만년필을 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은주와 춘천 데이트 여행을 갑니다. 현수는 철저하게 페어플레이로서 룰을 깨지 않으며 은주와의 연애를 진행합니다. 애정을 고백하는 것도 라디오 엽서 사연을 통한 로맨틱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답답함 그 자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현수는 그 당시 기준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플러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강남 땅에서 선빵을 날려가 인생 모토인 우식에게 상대가 될 수 없음은 명확했습니다. 우식은 학교를 떠난 직후 바로 은주를 데리고 가출을 합니다. 현수로서는 그것까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없는 빈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아버지가 언급했던 잉여인간이 된 것만 같은 공허한 심리 상태의 현수에게 변화의 포인트가 된 것은 바로 이소룡이었습니다. 현수가 이소룡의 절권도의 길을 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비로소 다시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선빵의 선수들이 판을 치는 이 강남 땅에서 줄 잘 서고 빽 있는 자들만이 우대받고 예의가 삐뚤루 고추보진물처럼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현수가 이 세상에 맞서는 방법은 결국 똑같은 괴물이 되는 것이었고 그런 그에게 유일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이소룡입니다. 그때부터 현수는 이소룡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마지막 최후의 옥상신에서 내가 먼저를 마음속으로 외치며 그 충격적인 뒤통수 선제치기를 시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싸움에 이긴 현수가 외친 한마디 대한민국 학교 족구하라 그래 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이 세상에 내던진 단 한 번의 선빵인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의 현수는 진정한 이소룡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그 이후로도 이소룡처럼 살았을지는 의문입니다. 1년 후 다시 만난 은주 앞에서
현수는 은주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냅니다. 이게 용기가 없어서인지 과거와의 결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소룡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고 이제 성룡의 시대가 개봉했음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새로운 성룡의 시대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현수는 여전히 이소룡을 동경하며 살아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이후로도 여전히 족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